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키워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업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움직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존, AMD 실적 나왔고요. 또 펩시코랑 AWS 협력 소식도 있었죠? 네, 그리고 애플이랑 구글. 이거 검색 전쟁 예고편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또 스페이스X 스탈링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얘기까지 흥미로운 소식이 많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뭐 기업 뉴스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건 좀 엮어보면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AI 기술이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또 클라우드 경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색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 심지어 기술이 지정학적 도구가 되는 모습까지 여러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테마는 AI 클라우드 전쟁인데요. 아마존, AMD, 그리고 펩시코랑 AWS 협력 사례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 1분기 실적. 겉으로 보면 그냥 뭐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속을 특히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딱 떼어놓고 보면 얘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했어요. 거의. 40%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AI 관련해서 연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보다 100% 넘게 성장한 거거든요. 와, 더블 성장이네요. 네, 그리고 1분기에만 240억 달러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거의 다 AWS 인프라 강화에 썼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다시 AI 인프라에 막 투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WS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AI를 발판 삼아서 수익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이걸로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기술 기업 얘기가 아니라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아, 펩시코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펩시가 펩젠X라는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AWS의 AI 플랫폼 베드록이랑 통합하기로 했어요. 펩시가 AI 플랫폼을요? 뭐에 쓰려고요? 뭐 고객 분석이나 공급망 관리, 광고 같은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는 건 AI가 이제 기술 기업을 넘어서 펩시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이 클라우드고요. 아, 그러니까 AWS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런 전통 산업의 AI 도입까지 지원하면서 더 커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죠. 자, 그런데 AMD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넘었는데 주가는 뭐랄까 좀 잠잠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PC 쪽은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핵심은 AI 칩, 그러니까 GPU 분야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잡겠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하반기에 MI350X라는 신제품 내놓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쯤이면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블랙웰 울트라라는 더 강력한 칩을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아, 따라가니까 진짜 벅차겠네요. 네, 뭐랄까 AMD가 인텔보다는 확실히 좀 앞서가는 느낌은 주지만 그 AI 칩 경쟁의 최전선에서는 아직 엔비디아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만큼 AI 하드웨어 경쟁이 치열하고 엔비디아의 위치가 공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검색 시장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칼을 빼드는 걸까요? 네, 그럴 조짐이 보이죠. 애플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검색 엔진을 사파리 브라우저에 넣을 계획이다. 이걸 공식화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구글이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지키려고 애플한테 매년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200억 달러. 네, 2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거의 27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황금 거위 같은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하루에 7% 넘게 빠졌으니까요.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돈 문제가 아니라 검색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브라우저 점유율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는 그 관문, 게이트웨이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애플이 자체 엔진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AI 모델들,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AI나 엔트로픽,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록 같은 것들도 통합할 수 있다고 검토 중이라는 점,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네, 그건 검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기존의 링크 나열식 검색이 아니라 AI가 직접 답을 생성해주거나 요약해주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검색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검색 시장의 지갑 변동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어의 에디든 해봐야죠. 일론 머스크. 이번엔 스페이스X 스타링크입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미국 국무부가 스타링크를 일종의 무역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무역 협상 카드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레소토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랑 무역 관련 협상을 한 직후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스타링크 허가를 약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즉 디지털 인프라가 그냥 통신 기술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통신 기업들, 화웨이나 ZTE 같은 곳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겠나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이 1대1로 등을 통해 통신망 인프라를 막 깔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위성 인터넷 같은 다른 트랙으로 글로벌 통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고요. 네, 인도 시장 하나만 봐도 점유율 1%만 확보해도 연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 잠재력도 크고 지정학적 가치도 높은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이 정말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아마존은 AI를 무기 삼아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더 굳히고 있고 그 영향력은 펩시 같은 전통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 반면에 AMD는 엔비디아를 쫓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과 구글 사이에서는 검색 시장의 미래를 건 정말 거대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타링크는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이제 지정학적인 게임의 중요한 말로 떠올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소식 하나하나가 다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서 AI 기술 통합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빅테크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기술이랑 글로벌 정치, 경제가 얼마나 얽혀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지형도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가 열리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애플의 AI 전략, 특히 검색 관련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켜봐야겠어요.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경쟁과 지정학적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 접근 방식이나 디지털 환경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